예, 5월 3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오늘 결정된 국민의힘 후보 경선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정말 뜻밖의, 기대밖의,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기대밖의. 원래 법대로 하면은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10대 2로 이재명 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처음에 기대하셨어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그것도 50대 50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순수하게 뭐 법리만 보면 유죄가 확실하고 다만 대법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과연 이게 소신껏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조마조마하게 완전히 반신반의한다나 이렇게 그래서 5대5라고 했고요. 그런데 역시 대법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법원은 다르다. 12명이잖아요. 그러면 눈치 안 보고 그리고 헌재처럼 이게 만장일치를 추구 안 합니다. 그렇죠. 헌재는 정치재판소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리에 따라 소수 의견을 중시하거든요. 다수가 10대인데 87페이지 판결에 소수 의견이 49페이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다양한 자기들 견해를 적을 수 있는 거니까 헌재하고는 다르잖아요. 소수 의견이 오히려 이형구, 오경미 49페이지 전체 87페이지인데 저는 이제 그때 생중계 결정할 때요. 그때 이제 감을 좀 잡았죠. 왜 그러냐면 기각하면요. 짧죠. 아유, 짧은 게 아니고 2, 3분이면 끝나죠. 그렇죠. 기록을 살펴봤는데 원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데 중계하면 최악에 한 20분에서 30분 하잖아요. 생중계를 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보수인데 이재명이 날개 달아주려고 일부러 생중계를 하겠냐. 또 이게 2, 3분이면 끝나잖아. 그때 제 유튜브 보면 희망이 보인다 했고요. 그다음에 판결 선고할 때 첫 문장 보고 저는 100%. 첫 문장이 뭐였죠? 저도 계속 문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업시장 판결이 있고 그다음에 권순일 판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용 판결이 있는데 딱히 유권자 국민의 인식을 기준 맞아요. 유권자 국민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거짓말이잖아. 딱히 첫 문장에 100%다. 이렇게 제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러니까 이 심은 유권자 인식보다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해서 무죄를 했는데 1심도 표현의 자유보다는 유권자 관점을 강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하고 거의 1심 법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00%. 예를 들어 이제 다수 의견 10원요.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요약했고, 그 다음에 반대 의견 49페이지 있죠. 2심 판결 이거는 2심 판결 최원장 그대로 요약한 거예요. 똑같아요. 1, 2심 판결을 그대로 요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고하는 거 조금 전에 TV 중계 말씀하셨는데, TV 생중계를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딱 앉아있고 이제 한 3명이 비쳤잖아요. 계속. 3명을 비추고 사진도 그렇게 나왔는데, 한쪽에 있던 여성 대법관이 바로 오경미죠. 그리고 이쪽에 있던 남성 대법관이 이형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고참순으로 앉으니까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때 임명을 했으니까 고참이잖아요. 양쪽에 있고 다른 이제 또 대법관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표정을 제가 보니까 아주 표정이 굳어가지고 뭔가 못마땅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 어디 방송 가서 저것은 꾸지람을 드는 거다. 이 두 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고문을 계속 보면은 2심 재판부로 막 꾸짖어요. 꾸짖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2심 재판부하고 같은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꾸지람을 드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자 이제 어쨌든 여기서요.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반대 의견을 주도한 게 오경미랍니다. 이형구도 따라오는데 오경미가 주도했는데 오경미가요. 68년생으로 이제 서울법대 넣어가지고 원래 이제 이리여고 나왔어요. 익산. 이리여고. 익산. 지금은 익산이죠. 과거에. 전북 익산. 유명한 게 운동권 출신인데 김명수가 추천해서 이제 문제가 임명했잖아요. 근데 오경미가 성범죄 연구회라고 있거든요. 젠더법. 여기 회원이 지금 보니 몇백 명 돼요. 거기도 좌파 성향이죠. 초대장이야. 그래요? 그 다음에 2대장이 누구냐?
이 대장이 정계선이야. 오경미, 정계선. 야, 정말. 그다음에 거기에 핵심 회원이 누구냐? 최은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2심의 그 무죄 판결. 예, 예. 최은정이 주도한 거예요. 아. 저도 대구 송현여고 예, 외대노가 믿었는데 예. 완전히 젠더법에 극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텔인 거죠. 예. 오경미가 초대장. 예. 그다음에 이 대장이 정계선. 예, 예. 그다음에 막 차기 예약된 게 최한정. 예. 이런 데 이미 좌파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다. 그러면 이게 2심하고 3심이 예. 똑같잖아요. 그렇네. 요거를 이게 제가 오경미 아, 그것도 이번에 있었네. 예. 오경미가 이게 또 옛날에 그 최강욱 있죠. 예, 예, 예. 그때 정경심이 뭐 컴퓨터 있잖아. 예. 정근능이 있냐 없냐. 예. 그때 자산관리인한테 그때 넘겼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이게 그 최강욱에 대해서 인턴 위조. 이게 무죄다. 아, 이게 무죄 오경미다. 또 아, 그렇구나. 그 좌파입니다. 근데 오경미가 49페이지짜리 예, 좌우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파 판사들 모임 그러면은 일단 그 뭐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렇게 알았는데 젠더법 연구회도 외국 카르텔 있다는 그 거죠. 같은 카르텔이 있네. 예. 그러니까 정계선 그때 아시다시피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할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한 그 이제 이 구청장 발부한 그 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다가 헌법재판관으로 가가지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또 참여를 했던 그 정계선도 젠더법 연구회. 그리고 최은정 이 2심에서 처분용역 무죄를 내린 그 재판장 최은정도 젠더법 연구회. 이번에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도 젠더법 연구회. 이 상황인데 자 일단 그러면은 박이한송 심 이제 서울 고법에 갔잖아요. 예. 이거 먼저 그럼 그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거기는 없어요? 국제법 인권법 연구회나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야, 지금 이게 기자들이요. 네. 정확하게 그 기사를 못 써가지고 보통은요. 예. 이재권 부장이 중요한데, 지금 서울 고법 7부 예, 거기 그 이재권 부장 판사가 재판장 있고요. 재판장 예. 윤 대통령이 동기입니다. 23기. 아, 예, 그 연수원 동기고. 예. 그다음에 그 주심은 송미경이라고요. 네, 송미경. 35기인데 예, 부산 출신이고 이대 법대 나왔어요. 예, 예. 주심은 송미경. 예. 그다음에 또 한 명이 박주영이거든요. 박주영. 예, 그건 33기예요. 예. 근데 이 중에 또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저한테 판사들 이게 자료가 막 많이 오요. 3명이 아, 아는 예. 아, 그렇겠네. 여기 어떤 게 현직 판사님이 보내준 자료에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3명이 예. 어떻게 돼 있냐 분류가 예. 일단 이게 부장은요. 부장은 이제 그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재건 재판장은 아주 이게 믿을 만한 다 세모 친한 판사인데 예. 이재권은 이제 그 69년 서울법대 제주도 출신 예. 이러면서 이 경력을 쭉 보면 이게 MB 때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심 송미경은요 송미경, 진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여긴 또 35기 예. 부산 서여자고등학교 이대법대 예. 진보. 예. 그다음에 박주영은 예. 중도 예. 서울과학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보수 중도 진보 하나씩 돼 있는데 예. 근데 제가 근데 그 이재권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예. 우리법 연구에 제가 확실한 명단 60명을 들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왜냐하면 우리법 연구에 그 문영배 알죠? 아, 예. 뭐 권한 대행했던 그렇죠. 문영배. 문영배가 이제 그 회장하고 다음 회장, 예. 다음 회장이 이제 그 오재성 판사가 있어요. 오재성 판사. 예. 예, 그 문영배의 후임 예. 우리법 연구의 그 회장입니다. 예. 근데 그 우리법 연구의 기념 논문을 냈어요. 2010년에. 아, 오재성 그 회장 시절에. 회장 시절에 예. 우리법 연구의 기념 논문을 낼 때 예. 회원이 예. 60명이 놉니다. 아, 회원 명단이 60명이 요거는 아예? 이게 예. 60명이 넘는데 그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예. 44번이 이재권이에요. 동명이인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행정법원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연도에. 예. 저기 다 확인했죠. 아. 동명인이 아닙니다. 아, 우리법 연구에 출신 있고 그다음에 김재규라고 박정희 대통령 시향. 예. 그거는 뭐 요거는 이제 재심 그 재심.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 명단 60명에 보면 제가 아는 보수도 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한성진도 국제인권법 연구회잖아. 그러니까 1심에서 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내린 예. 선거법. 예.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나 걸어온 이게 경력을 보면 뭐 저는 정통법관을 봐요. 예. 다만 이 우리법 연구회 2010년 논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다. 예.
거기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라도 이게서 본인이 어떤 뭐 진짜 그 연구 모임에 가 있는 것이지 판결에까지 이렇게 이념 성향을 하는 그 판사가 있는 반면에 이 판결은 이제 별개로 하는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그 판사들도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자기 이념에 따라서 하는 판사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문형배나 정계선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번에 뭐 오경민은 뭐 우리법 연구 아니라고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법 연구의 출신 중에서도 판결에까지 그렇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소. 따라서 근데 이번에는 제가 판사 성향을 분석을 제 유튜브도 많이 해놨지만 여러 판결이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로 판사가 장난치는 게 유무죄잖아요. 그렇죠. 유무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유무죄는 이번은 유죄로 끝났잖아요. 유죄 취지로 판정했기 때문에 기속력이 있다는 그 그렇죠. 기속력이죠. 무조건 유죄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 다른 뭐 돌발상은 새로운 뭐 정인이 나타나서 물증이 나타나고 이거는 있을 리가 없고 유죄를 내려야 되는데 형량만 거기서 정하는 거죠. 그런데 형량이 이제 100만 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또 대부분이 100만 원 미만은 이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에요. 원래는 이게 양형은 뭐 1, 2심이 하고 대법원은 법률심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형소법 383조인데요. 원래는 이게 법을 어길 때 상고하잖아. 그런데 두 가지는 예외로 이게 상고 사유가 있어요. 뭐냐? 거기에 4호에 보면 383조 4호에 보면 10년 이상 사형 무기는 중하죠. 그렇죠. 10년 이상 사형 무기. 이때는 양형도 상고이고 됩니다. 양형이 너무 많다. 적다. 그렇죠. 검찰에서는 적다. 피고인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 놓은 거는. 그러면 이게 대법원의 상고이고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잖아.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이유. 양정. 형이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 이 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가 있잖아요. 거기 현재에 반하면 너무 벗어났다. 그러면 이게 상고유로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상고유네. 하나는 10년 이상의 아주 중범죄. 이건 이제 거기에 해당 안 하잖아요. 법률심인데 예외적 두 개가 있다. 10년 이상일 때. 그다음에 양형 기준에 현저히 벗어날 때. 그러면 이거는 양형 기준에 맞으면은 이것은 뭐 또 이것을 조정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양형 기준을 보면 이재명 죄는 이제 기본이요. 징역형으로 또 이게 10개월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벌금은 700만 원 이상이에요. 양형 기준이 10개월 이상. 징역형 선택하면 그래서 한성재가 1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벌금은 700만 원 이상이야. 그럼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게 하면 또 상고된다고. 사고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80만 원 때릴 뭐 어떡하냐 하잖아. 그렇게 불가능해요. 왜 1심은 징역 1년이잖아. 80만 원 때리면 검찰에서 또 이게 상고 사유가 되면 그때는 이게 대법원에서 바로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저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거의 1심을 손을 100% 들어주잖아. 그다음에 2심을 18번 잘못해도 꾸짖고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러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형을 100만 원 밑으로 안 돼. 대법원 판결문만 보면. 이거는 이게 제가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도 그걸 써놨어. 그렇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너무 준엄하게 이재명이가 중대하다. 그러고 이게 1심이 징역 1년이잖아.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우리 법 할아버지 와도 100만 원 밑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100만 원 밑으로 하면 이게 검찰이 상고하면 이게 상고이유가 되죠. 양형 기준을 현저히 벗어났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어떻게 보느냐. 1심대로 놓을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압도적이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이재명이가 자꾸 재판이 반성도 안 하고 안 오잖아. 이러면 이게 그냥 신음 때려버리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나. 저는 1심 그대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봐요. 우리법 아니라 우리법 할애비가 와도 기준표가 있어요. 100만 원 이상 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1심에서 나온 그대로 징역형. 대법원이 1심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2심을 18번 꾸짖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이제 내용이고 시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굉장히 정강석한 속도로 다시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했고 이번에는 그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바로
제가 보니까 20시간 만에 보냈더라고요. 뭐 하루도 아니에요. 20시간 만에 보냈고 그다음에 바로 7부로 배당을 하고 7부에서는 15일 날 재판할 테니까 오라고 이제 통보를 했고 그것도 혹시 패문부재 또 할까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거 왜 소환장이라는 표현을 써죠? 출석 요구서가 아니고 소환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법원으로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로. 그래서 그쪽으로 불러게 됐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6월 3일 대선 전에 피선거권이 이재명이 박탈됐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다만 파기한 중심은 6월 3일 전에 선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파기한 중심에서 자기가 박탈형이 나와도 다시 재선거를 이재명이 하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면은 또 27일을 끌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상고장을 뭐 7일 내에, 그 다음에 상고 이후서 20일 내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대선 때 이재명에 대해서는 출마는 하는데 결국 이 징역형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당일날 횡단보도 건너간데 그 배당이 돼가 왔는데 7부, 6부의 대리부가 7부잖아요. 네, 6부는 최은정 원래 그 황당한 무죄 판결 내린. 7부에서 이제 그 기일을요. 바로 이제 그 지정하는데 왜 그럼 15일이냐? 그거는 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게 됐습니다. 첫 통지는. 그래서 일주일 후로. 첫 통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8일부터 업무 보잖아요. 그럼 이게 일주일 주면 15일이니까 제일 빠른 날짜입니다. 제일 빠른 날짜예요. 15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5일 날 저는 놓을까 안 놓을까? 제가 이게 이재명 측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안 나가면 사법부를 무시한다고 하고 양형 기준에서 불리하죠. 그렇죠. 선거운동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뭐 하고 있는지 천하가 다 아는데 다 알죠. 안 놓으면 사법부를 개무시한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불고. 그러니까 안 나가기도 그렇고 핑계가 없잖아. 또 이게 나가기도 그렇고 시험거리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나온다에 한 표 던지고 싶어. 나온다. 왜? 너무나 국민들이 비판 여론이 뭐 하는지 어떻게 선거 그날 안 나가고 선거 돌아다닌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 나가면 이게 바로 어디 됐냐? 선거법은 633이죠. 일반 사건은 안 놓으면 방법이 없어. 안 놓으면 이게 두세 번 안 놓으면 그냥 구속을 해야 돼. 구속을 하고 교도소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게 교도소에서 안 놓잖아. 그러면 이게 골석 재판할 수 있다고 법에 돼 있어. 그런데 선거법은 특징이 있어요. 한 번 안 놓으면 두 번째 골석 재판에서 끝낼 수가 있어. 피고인 없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법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피고인이 그 개긴다는 말, 속된 말로 버티면은 버티지 못하게 하려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는 한 번 안 놓으면 두 번째부터는 그냥 골석 해버려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한 번 안 놓잖아. 근데 송달은 오늘 이게 아마 인편으로 인천법원에 집행관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뭐 테러 위협 때문에 사람 안 만난다고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러게 비서한테 주면 돼. 그때도 이게 문이 잠겨 있더라고. 9명 있는데 2시간 기다렸잖아. 기다리면 돼. 설마 국회 문하고 대표실 문을 잠글 수는 없잖아. 팔려가게 비서가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송달이 된다 보고 15일 안 놓으면 저는 논다고 봅니다. 안 놓으면 그럼 이게 또 일주일 주대. 그럼 이게 22일쯤 골석을 할 것 같아요. 22일 날. 그러고 이게 일주일 뒤에 선고 29일. 따라서 이게 저는 2번 정도 재판하고 5월 말쯤에 선고하면 그럼 이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이렇게 2년 이게 제일 유력하잖아. 그렇죠. 안 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사상 재판이 끝난 거죠. 대법원은 이게 형량을 안 따지잖아. 뭐 80만 원 하면 따지지. 그렇죠. 그래 현재의 기준에 반하니까. 근데 정상적인 형량은 원칙 안 따지죠. 그러면 이게 재판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그 상고해봤자 법률상으로는 출마 자격이 있죠. 근데 그게 27일이 아니고 서보학 자파계 경희대 교수 서보학이나 오늘 부성찬 이자들이 글을 썼잖아. 7일입니다. 7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고. 27일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 그 상고하는 거는 7일이죠. 이거는 이게 권리야. 그런데 20일은 권리가 아니야. 이거는 이게 의무로 20일 이내 안 내면 없이 선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야. 그래요? 20일 이내 안 내면 그러면 바로 다음 날도 선고할 수 있네요. 그런 게 대법원이 볼 때 상고유가 없잖아. 이미 유죄했고 형량이 정해지니까 양형부당은 상고유가 안 되잖아. 원래는요. 따라서 이게
서보학 교수나 벌써 이게 부성차이나 지금 글 올리가 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다. 이걸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예, 예. 대법원 믿고 27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그 충분히 대법원에서는 예. 뭐 20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상고 이유 자체가 없는 게 명백하면 그럼 이게 상고장 오면 바로 이게 그냥 기각하는 순간에 딱 이게 자동 퇴직입니다. 대통령 되더라도. 그럼 그게 일단 그러니까 이게 6월 3일은 그래도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봐야죠. 불가능한데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선 만에 하나 이재명이 이제 떨어지면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구속되고 다 가는데 만에 하나 당선되면은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한 달 이내에 그냥 이재명 그냥 자격이 박탈돼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대법원의 그 의도를 제가 짐작하기로 예. 제가 이제 추측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솔직히 10명이 국민의 50% 가까이 지지를 받는 사람을 이게 그냥 날리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관점에. 네, 대법관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 원칙에 따라 이재명이를 걸레로 만들어 줄 테니 오늘 우리 선배님 방송처럼 너덜너덜 걸레가 되면 그럼 이게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해 주세요. 국민이 심판해 주면 그럼 이게 법원도 마음 편하잖아. 예, 예. 이 정도 법원이 해줬으면 이제 이재명이가 원래는 교체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아니면 이게 그냥 국민이 대선 때 안 뽑아야 되잖아. 예, 예. 맞잖아요. 예. 최할 경우에 당선되면 이제 선고 안 할 수는 없지. 예, 예. 그건 이게 이미 검토가 대법원이 선고를 한대요. 그래놓고 이게 5년 미룰 수는 없잖아.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가고 가능하면 이게 국민들이 선거로 좀 이게 심판해달라.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지만 예, 예. 이런 의도로 저는 보고 예. 그때 파기자판했으면요. 예. 지금도 난리잖아. 그렇죠. 근데 오늘도 서초역에 10,000명 집회 신고했거든. 대법원 앞에. 예. 근데 그때 파기자판했으면 진짜 이건 내란 난동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이거는 일단 지금 두 단계가 남아 있네. 이재명이 일단 출마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도 국민들께서 선택해 달라. 그게 좋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재명은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는 거짓말쟁이. 우리가 거짓말쟁이 우리가 확인을 해줬으니까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6월 3일날 떨어뜨리는 게 최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래는 후보 교체했어야지. 그렇죠. 후보를 교체했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할 거잖아요. 또 그러면은 떨어뜨리는 게 최선인데 만에 하나 또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그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것은 헌법 84조 그걸 또 지금 없애려고 그것 때문에 헌법 84조로 뭐 재판을 중단된다는 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그냥 선고를 할까요? 그거 그거는 이게 제가 단독 보도로 취재를 한번 했는데요. 예, 예. 이거는 연구원들이 연구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게 비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조가 그때 투입됐다 이런 이야기가 예. 나왔잖아요. 그거 제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 예, 예. 제가 이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구잖아. 그러게 검토해서 올리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번 판결에는 안 썼잖아. 예, 예, 쓸 예.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군더더기가 하나 없잖아요. 지금 이번 판결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 없죠. 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이재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 예. 굳이 가정할 필요 없죠. 예, 예. 근데 연구원 제가 취재를 해봤잖아요. 만장일치래. 진행이 된다. 이설이 없다. 이거는 논쟁거리가 안 된대요. 일부 이게 정치 교수들이 하지. 옛날에 홍준표 때도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예. 계속 된다고. 예. 이거는 이제 그 헌법 68조 2항이 있잖아. 그렇죠. 판결로 자기 상실하면 이게 상실하면 60일 내에 우리 한번 다뤘잖아. 90일 내에.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그거 한다고. 60일 내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60일 내에. 68조 2항. 지금처럼. 예.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다시 선거를 조기 대선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판결로 해서 대통령직을 잃었을 경우에 이렇게 예. 됐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면은 재판이 진행이 돼야지 판결이 나오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제 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본인들이 이제 이것은 안 된다 싶었는지 지금 새로 법안을 지금 하나 뭐 발의를 했잖아요. 법사위에서 그 재판 대통령이 중지법. 되면은 재판 중지한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지금 거예요? 이게 이제 형소법 306조거든요. 예. 형소법 306조에 보면 이제 그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잖아. 예. 지금은 이제 그 질병, 예. 건강이 안 좋다. 음. 예를 들어 이게 뭐 식물인간 됐다. 예. 근데 공소기한 못 하잖아. 그렇죠. 죽음의 공소기야 이거. 예. 이럴 때는 이게 정지시키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하겠다는 거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정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는 이게 그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주호 장관이 거부권으로 막잖아. 이번에는 막죠. 근데 다음에 이제 대선되고 나면 이게 법안 통과시키면 못 막잖아. 만에 하나 지들이 당선되면 그렇게 하겠지.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공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예, 예. 그럴 때 대법원이 빨리 선고에 난리대. 아, 그렇지. 예, 예. 빨리 난리대. 예, 예,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돼 지금.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연구 검토서에 이것도 있대. 아, 뭐냐면 재판 중단 안 된다고 했잖아 연구관들이. 근데 헌재가 예. 권한대행 심판이나 헌법 소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예, 검토했대. 예, 예. 근데 헌재가 못 가져가. 이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헌법 소원은 원래 안 되잖아요. 예. 법원의 판결은 헌법 소원이 안 되잖아. 그다음에 권한대행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예. 권한쟁이라는 건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서 다투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충돌한 게 아니잖아.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냥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이 중단됐냐 안 됐냐 예. 이런 결정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냥 대법원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예, 예. 따라서 이게 헌재가 권한쟁의 재판 가져갈 수 없다. 이런 게 결론까지 내려놨대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84조 가지고 우겨는 거 이제 물건을 갖다고 이제 보는 거죠. 대법원에서 그래 보는 거죠. 대법원에서 물건을 갖다고 보니까 그냥 이제 선고를 할 거잖아요. 한다, 하나 그렇죠. 이재명이 이 당선이 돼도 뭐 한 달 이내에 예. 한 달 이내에 파기 한송심이 고법에서 오면은 최종 선고를 해버리잖아요. 예. 해버리자 날아가는데 얘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얘들은 그런 민주당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다수당을 해서 법률을 고쳐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 자기들 그 대통령이 되면은 중단시킨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하면은 그 이조 장관이 그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이번에 그 인수위 없이 바로 이제 취임을 하니까 취임을 한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법안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추진을 네. 하면은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끝인데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법을 해서 다시 이 공포를 하고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은 그걸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기간이 있으니까 예. 그 기간 전에 그냥 만에 하나 이재명이 되면은 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걸 다 하기 전에 예. 법 만들고 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냥 없애버리면 되네. 그럼요. 지금 이게 보십시오. 네. 헌법 53조. 네. 헌법 53조 1항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안 하거나 거부권 안 하면 뭐 의장이 공포한다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이래 헌법 53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안을 아무리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지나야 효력이 생기네. 이게 만들고 정부는 넘어오고 예. 또 이게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러면 이게 저는 모르죠. 이게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대법원이 보고 있잖아. 상고장만 올라오면 굳이 20일은 의무로 줄 이유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그런 극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다. 이럴 때는요.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먼저 선고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선고하는 순간에 상고기 한다 하면 딱 퇴직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만에 하나 이재명이 됐을 경우에 이제 시간 싸움을 하는데 그것은 시간은 이 대법원 쪽에 지금 우세하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 되더라도 그냥 날아가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조기 대선을 또 치러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이번 그냥 대선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어제 MBN 나가서 네. 뭐 했냐면 이게 야, 너 대선에 이재명 후보 안 받고 냈다가 좌파 패널한테. 예, 방송 MBN에서 냈다가 그러면 이게 재선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선거 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얼마 토해내느냐? 1,000억이다. 앵커 놀라더라고. 예. 왜? 이번에 확정되면 원래 434억 토해내야지. 그렇지. 근데 이번에 또 보조금 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올라가 한 500 가까이 될 거예요. 또 뭐 물가 올랐으니까 뭐. 그러면 그것도 이게 무효잖아. 예, 그러니까 1,000억. 보조받아간 거 예. 썼을 거 아니야 선거 비용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도 토해내야지. 그렇지. 이번 것도. 예. 따라서 저는 뭐 1,000억 토해내야 된다. 예. 정가오범 예. 이재명 1,000억 토해 정가오범 맞잖아. 오범이 되죠, 이제. 그게 1,000억 토해내야 된다. 예.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예. 1,000억. 잘하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이번 그 선거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되면은 큰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다 막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이 막아라고 저는 그 대법원이 메시지를 줬다고 봐요. 이 사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면 또 다른 그 역풍 다른 저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국민에게 최종 선택권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살아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회대 변명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법조인 중이나 뭐 일부 유튜브도 왜 파기자판으로 이렇게 바로 날려야지 이랬냐. 아니 그거야 뭐 누가 봐도 제가 더 바라죠. 파기자판 처음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도 이게 입장이 있고 또 파기자판 해본 적도 거의 없잖아. 이렇게 양형을 더군다나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 상태 가지고도 지금 대부분 가루 만든다고 난린데.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이게 압박도 있지만 그거 저는 압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이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따라서 이게 10명이 12명의 대법관이 날리는 것보다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제 국민이 날리는 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제가 조회대 변명이 아니고 이 정도 하면 이게 대법원에서는 소신껏 평소대로 파기 유죄 취지를 확실히 내렸잖아요. 신속하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 국민의 몫이라 봅니다. 그렇겠네. 맞습니다. 오늘 그 1부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살펴봤고 2부에서는 이재명의 그 유죄 취지 파기한 소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5월 10일이니까 그때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그때 되면 또 다른 구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